네, 다음은 네트 초대석 순서입니다. K푸드, K팝에 이어서 K의료의 인기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CEO들이 의료 서비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민복기 대구광역시 의사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에이펙 CEO 서밋 기간이 운영이 됐는데 그때 뭐 K뷰티, K메디컬 서비스 존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좀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에이펙 CEO 서밋은 21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저희 대구광역시 회사회는 K-메디컬 뷰티존을 직접 운영하면서 외국의 VVIP들에게 우리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부 성형, 건강 검진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밀한 이제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받았고요. K-의료 브랜드의 가치를 한 번 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이 우리 의료와 바이오의 메디시티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또 알아보니까 본인이 체험을 하고 또 가족을 데려와서 또 체험을 시킨 그런 일화들도 있었다고요? 예, 아마 첫날, 둘째 날 정도에 이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뭐 리프팅을 받거나 뭐 이런 시술들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동료나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때 이제 저희들 피부과 전문의나 구미대학교 미용학과 교수들 한 170여 명이 이 전체 의료 서비스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특히 관심이 많았는 분야가 리프팅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항노화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네. 이후에 다시 전신 피부 관리나 두피의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와서 받으셨고요. 대부분의 VVIP들께서 한국이 왜 이렇게 젊고 동안인지 네. 궁금해하셨는데 알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또 성과도 거두셨는데 이 지난해를 좀 생각해 보면 의료계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또 의정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는 의정 갈등이 일부는 해소됐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도 조금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소를 하실까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간 거버넌스를 이제 잘 형성해야 되는데 민간 거버넌스 구조는 우리가 코로나19 초기에 민간 거버넌스 구조가 잘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19를 초기 방역을 잘했는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예로 사실 우리가 신임 장관이 7월 초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취임했는 김민석 총리가 7월 7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료단체장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이러한 민간 거버넌스를 직접 관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의 채널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는 회장으로 계신 대구시 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좀 어떤 의미를 가진 기념 행사 같은 걸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 80년의 역사는 곧 대구 의료의 역사입니다.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코로나19 초기 때처럼 헌신과 희생 위에서 오늘의 의사회를 세워왔습니다. 내년에는 의사의 자긍심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료를 주제로 8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국내의 학술 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 교류와 예술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많은 국가의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국내외 의료봉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구 하면 눈에 띄는 게 그 AI 바이오 메디시티 협의회인데 그걸 통해서 좀 의료 산업 연계성이랑 기관 간의 협력을 좀 높이는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의료 산업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혁신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첨단 의료 복합 단지와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밀집된 도시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필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진료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의료 응급 체계 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 필수 의료, 응급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역 의료 기업과 대학과 병원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의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사회 활동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하신 의료 봉사나 사회 공헌 활동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의사로서 가장 큰 사명은 치유를 통한 우리가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외 의료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봉사 활동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와 건강 교육, 해외 의료 교육, 그다음 해외 의료진들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의료인으로서 따뜻한 책임을 다하고 싶고요.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뢰를 다루는 일입니다. AI 바이오 메디시티 대구 의료가 세계로 향하는 동시에 우리 시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 오셨으니까 최근 이슈 질문 마지막으로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의료계와 약계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자 안전을 처음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의약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대한 정부와 의약단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같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를 메디컬 시티로 이끌 대구시 의사회의 발전을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